교재 136쪽에 나와 있는 2015년 1회 실기시험이네요. 예, 마찬가지로 1번 작업은 40분 시험 중에서 다 입력하고 시간 남으시면은 하시고요. 시간이 다 하고 점수를 5점 배점인데 뭐라도 입력하면 점수는 주니까 0.1점, 0.5점은 주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시간이 안 남으실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해야 되니까 다른 거 다 하시고 남으면 종칠 때까지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다른 거에서 70점 이상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안 하고 나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2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아이디어에 관한 문제네요. 기본적으로 ECT에 대해서 B 11번째부터 I 11번째까지, 예, 병합, 글꼴은 굴림체, 어디갔지? 예, 굴림체. 크기는 18. B3, B4, C3, CF, 그 다음에 G, H, I. 이 애들은 병합하고, 잠깐만요. 자, 얘들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각각 병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래요? 노랑으로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I5부터 I7은 I5부터 I17까지죠? 예, 어쩐지 이상하더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 붙이라고 되어 있네. 원, 예, 얼마 원. 셀값이 0일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하라 그런 건요, 샵, 샵 0 쓰면 돼요. 샵, 샵을 쓰면 0일 때는 안 나와요. 샵, 0을 쓰면 0일 때는 0이라고 나와요. 만약 여기다 0 쓰면 어떻게 돼요? 0원이라고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 B 13번째에다가 B의 13번째에다가 메모 삽입하고요. 디어 경진대회 대상팀. 그 다음에 얘들은 테두리를 둘러서 맞춤에 가서 자동, 그리고 얘를 항상 보여라 그러면 되죠. 항상 보여라. 오른쪽 눌러서 메모 숨기기에 돼 있으면 사라졌다 갖다 대면 나타나는데, 이때 메모 숨기기 표시 숨기기 누르면 항상 보이고, 이 테두리선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래서 맞춤 탭에 와서 자동 크기를 해주시면 알아서 크기가 글자에 맞게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뒤에서 대상팀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B3부터 아예 17번째까지는 굵은 줄, 얇은 줄 일단 넣어주고, 전체는 굵은 줄 넣어주고.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데요. 기본 작업 3번 들어가세요. 조건부 서식이네. 조건부 서식인데 문제가 뭐다? 행 전체가 수식이니까 A4부터 H 마지막까지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때 수식은 뭐라고 쓰냐면은, 서원이면서 280만원 이상이니까 는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직급, 이 첫 번째 직급에 관한 거를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눌러야 달러가 앞으로 오고요.
얘가 뭐라고? 사원. 컴마 지급액 클릭하고 그렇죠. 여기 클릭하고 F3 두 번 누르고 280만원 이상이니까 그거 나갔다. 280만원. 예,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글자 색깔을 빨강, 그리고 확인. 이제 비로소 확인 누르면 사원이면서 280만원 이상인 사람. 어떤 사원은 280만원이 안 되는 사원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사원은 260만원, 280만원이 안 되는 사원도 있어서 그 사원들은 안 나왔다 이거죠. 행 전체가 나온 조건부서식은 뭐 1번 입력하는 거, 2번 셀 서식하는 거, 3번 조건부 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페이지 넘기면 함수 5문제, 그 다음에는 뭐 시나리오 또는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 뭐 이런 거였죠. 예. 자, 분석 작업 1번. 계산 작업 죄송합니다. 계산 작업에 들어가서 부서명 따지라고 하는데 1, 2, 3, 4 뭐 따지는 게 있나요? G2냐 AC냐 MK냐 물어보면 되지 뭐. 는 if 마법사 들어가서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을 겁니까? 다시 레프트 함수 찾아가지고 부서 코드에 두 글자가, 그렇죠? 두 글자가 if에서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 는 G2라면 뭐래요? 총무부. 총무부가 아니면 뭐예요? 또 물어봐야죠. if 또 물어봐야 돼요. if 어디 갔지? 안 보이네. 함수 추가 if 또 물어보죠. 이번엔 뭐가? 레프트 요 글자에서 두 글자가, 그렇죠? 이게 뭐라면 두 번째는 뭐지? AC였죠? AC라면 그럼 뭐래요? A시면 경리부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마케팅부를 쓰면 되죠.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가, 부서 코드 왼쪽에 두 글자가 G2면 두 글자가 A씨면,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총무부, 경리부, 마케팅부 셋 중에 하나니까 앞에 G냐 물어봐서 총무부고, 아니면 다시 A씨냐 물어봐서 경리부고, 총무부도 경리부도 아니면 굳이 MK냐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마케팅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케팅부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케팅부라고 써라 그러면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내면 돼요. 예. 지금 3학년 2반이 몇 명이냐는데 3학년이면서 2반인 학생이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상이네요. 그렇죠? 카운트 if 는
count if s를 써서 첫 번째 이 동네 중에서 3학년 이쪽 동네에서 2반 걸어잡고 엔터 치면 원래 컴마를 찍어야 되는데 점 찍었네. 3이라고만 나오면 뭐하니까는 뒤에 뭐라고 출력을 해요? 명자. 그럼 앰퍼센드 쓰고 몇 명 예, 몇 명이라고 나오는 거죠. 몇 명이라고 나오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count if s 했고 사실은 요것도요. 이것도 다운표에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조건은 다운표에 보통 많이 들어갔었죠.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쓰셔도. 그래서 이 중에서 3, 저 중에서 2. 그 동시에 만족하는 게 몇 개냐, 그리고 명자를 붙여라. 몇 명 하고 나온다 이거죠. 피겨스케이팅 결과. 가장 높은 사람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if 랭크 내 총점이 전체 총점 중에서 달러 들어가고요. 얘가 1이면 얘가 1이면 뭐 하래요? 뭐 금메달이지. 아니면 또 어떻게 돼? 또 물어봐야죠. 똑같이 물어봐야 돼. 이번에 2입니까 물어봐. 2면 어떻게 하래? 은메달이죠? 은메달 아니면 뭐죠? 동메달이지 뭐. 동메달도 있고 그 외에는 공백이라는데. 그럼 또 들어가야 되겠네. 얘가 3이면 얘때 3이면 뭐다? 동메달이고 그것도 아니면 뭐다? 공백이고. 와, 금운동 나왔나요? 그렇죠? 예, 답이요 복잡해졌어요. 자, 순위를 구했는데 너의 랭크 값이 1이냐 물어봤어요. 아까 여기 1등 있었잖아요. 그렇죠? 1등 있었단 말이야. 그래, 나 제일 크다 1등이다. 그럼 너 금메달. 다시 똑같이 물어봐서 이번에는 네가 2와 같으냐. 그럼 나 2등 했다. 은메달. 3등인 경우에는 뭐? 동메달이니까 나 동메달.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4등, 5등, 6등, 7등은 그 외에는 공백. 그래서 공백이 하나, 둘, 여러 개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if 랭크를 지금 계속 쓰고 있죠? 처음이래요. 보통 if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경우가 세 가지니까 일반적으로 경우의 세 가지야. 합격, 불합격, 보류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이번엔 금운동, 빈칸 네 가지잖아요. 경우의 수가 네 가지니까 if는 똑같이 세 번 나온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할인율. 이게 뭐야? C로 시작하면 C. 레프트 함수를 써서 C로 시작하면 할인율이 8%래. 그러니까 주문량하고 할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 일단 할인율만 출력해주면 되죠. 그 VLOOKUP 쓰면 되죠. 는 VLOOKUP.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왼쪽에는 한 글자죠. C냐 F냐 K냐 이거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VLOOKUP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lookup 밸류가 이 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 코드가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는 VLOOKUP에서 lookup 밸류를 찾을 때 이 lookup 밸류를 찾을 때 뭐를 찾는 거냐면 C인지 F인지 K인지 S인지 Z인지를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왼쪽에 C니 S니 있으니까 레프트를 써서 요거에서 한 글자를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C니 S니 F니 Z가 나오니까 이거를 어디에서 아래 코드표에서, 근데 코드표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F4번키 눌러야 되고, 코드에 따른 할인율을 가져와야 되니까 2를 써야 되고, 그리고 만약 D라는 코드는 뭐야? D라는 코드는 없죠? D라는 코드는 없잖아요. 지금 A, B, A라는 코드, B라는 코드는 없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야지. 그러니까 이건 뭐다?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정확히 일치하는 걸. 다른 건 막 쓰면 안 되고, 요거. 이때는 요거를 false를 쓰면 되죠. false 대신 0 써도 됩니다. 예. 0 써도 되고요. 아니, 여기다 false를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 C니까 뭐죠? 8%. S 같은 경우는 18%, F는 10%, K는 15%, Z는 20%. 예, 다 이상 없이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VLOOKUP에 다시 좀 볼게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이 코드표에 의한 이 코드를 찾아서 할인율을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 코드표를 여기는 VLOOKUP이나 HLOOKUP에서 반드시 찾을 값이 이 코드표예요. 엉뚱하게 찾으면 안 돼. 예. 근데 그 코드표가 어디 있다? 제품 코드 왼쪽에 박혀 있으니까 얘를 한 글자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르려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당연히 레프트 함수를 자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에 지금 테이블 어레이가 아까 그 표를 말하는 거고,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달러를 넣어주고, 이때 코드에 따른 할인율을 가져와야 되니까 코드는 첫 번째요. 지금은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C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C.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C라는 제품은 할인율 8%가 된단 말이에요. 8% 나와야 되고, S는 18% 나와야 되고, Z는 20%만. 그러니까 반드시 동일한 코드를 찾아서 할인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다? false를 쓴다.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라 하는 게 false 또는 0. 얘는 생략할 수 없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찾을 때는 true라고 쓰고 생략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강남에서 우수사원 판매 총액 평균이라고 그랬는데, 강남은 지금 지점은 강북밖에 없네. 그럼 강남이란 지점이 없대요. 2에 35. 2에 35서부터 맞아? 여기다 조건을 쓰라고? F에 38까지 여기다 조건을 쓰라는데, 지점이 강남이라고 쓰고, 이면서니까 판매량이 800 이상이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네요. 네, 조건 거는 건 해결 본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쓴다?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는 D average. 그 데이터베이스 쭉 범위 잡아주고, 판매 총액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고, 조건은 강남 지점에 800개 이상 된 것들 해주면, 지금 강남 지점에 지금 하나 둘 빼고 하나 둘 세 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844, 926, 801에 해당하는 요것들, 강남이면서 800개 이상인 것들에 대한
이 세 가지의 평균. 맞네요. 오른쪽 밑에 보니까 여기 직접 계산한 평균과 예,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뭐 답은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 책에도 답은 나와 있을 테니까 뭐 걱정 없는데 예.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어요. A의 20번째 수익률이 25%가 A의 20번째가 30% 20%로 변동이 될 때 판매 총 이익 총액이 있는데 E의 17번째 셀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20번째는 뭐라고 쓰래요? 뭐라고? 수익률이라고 이름을 고쳐 쓰고, 여기는 E의 17번째는 이름 상자에다가 뭐라고 쓴다? 매출 이익 총액이라고 써라. 매출 이익 총액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값이 20%, 30%, 20%로 바뀌면 이 전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우리가 시나리오로 만들자 하는 거죠.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이때 시나리오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시나리오 이름은 뭐다? 책에서 말한 대로 수익률 증가. 수익률 증가. 이때 변경되는 셀은 A 수번째 25%라고 되는 그 자리죠. 확인 누르면 얘가 30%가 0.3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0.3. 그게 수익률의 증가라고 하는 시나리오 이름이고,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수익률 인하라는 변경셀은 똑같이 그 자리 맞고요. 확인. 이때 얘는 20%, 즉 0.2로 변한다 이거죠. 0.2로 변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만들어 봤고, 최종적으로 뭐를 한다? 요약. 이때 결과는 2의 17번째 셀이 결과가 된다. 확인. 25%일 땐 요랬는데 30%와 20%로 증가 인하가 되면은 매출이익 총액은 약 이렇게 저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이 결과는 방금 전에 작업했던 분석 작업 1번이라고 하는 시트 앞에 왼쪽에 위치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바로 앞이라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뭐 전혀 없이, 이상 없이 다 답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시나리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어렵지는 않죠. 예. 혹시나 조금 하시다가 어렵다, 어디가 좀 불편하다 라는 게 나오면은요, 제 설명을 미리 동영상으로 복습하지 마시고 본책 있잖아요. 본책 앞에 부분합 설명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눈으로 전체적으로 읽고 또 한번 좀 세밀하게 읽어서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하셔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는 건 임시방편이에요. 사실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강좌를 여러분이 보시고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고 나서 문제에 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갸우뚱한 상태로 공부하면 어려워요. 또 오히려. 예. 자, 분석 작업 2번은 데이터 표네요. 자, 이 빈칸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금 보시니까 1000만원을 빌렸는데 12개월 8%로 상환을 하면은 월 상환액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함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빈칸에는 는 해가지고 월 납입액 자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수식, 요 수식을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의 수식 자체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는 하고
얘를 클릭해줘도 돼요.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잡고요.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이때 행 입력 셀은 어디가 되는 건 행이라는 게 지금 이율이죠?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8%라고 하는 자리, 얘가 행이고, 열은 지금 기간이죠. 기간. 개월 수니까 현재 C의 네 번째 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의 네 번째 셀과 C의 다섯 번째 셀에 따라서 이 결과, 월 납입의 결과가 비어있는 칸에 확인, 나타난다 이거죠. 원금은 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월수하고 이자율하고. 근데 어차피 이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법정 이자가.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는데 얼마씩 상환이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대출 원금하고 기간을 정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엑셀로 백날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서 안 해주면 땡이잖아요. 은행에 가면 알아서 다 계산해서 줍니다. 매달 얼마씩 내시면 돼야 하고.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자, 매크로 작업. 먼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F5부터 F16까지 계산을 하는데 H3부터 I5까지 H3부터 I5까지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고요. 매크로를 평균이라고 쓰고 기록 확인.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쭉 블럭 잡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쫙. 네.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누르면 평균이 착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B5부터 H 16번째까지인가요? 얘를, 요 쉼표 스타일 찍어주는, 이게 이제 또 다른 함수, 매크로 같아요. 자, 개발 도구, 삽입에 가서 양식 단추를 H8부터 아예 10까지 만들어주고, 망쳤다. 망쳤다 생각은 뭐 하라고요? 끌고 오세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Alt키 눌러서 다 조정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 이왕이 온 김에 쉼표라고 쓰고 여기다가 다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만들면 되죠 뭐. 예. 쉼표라는 매크로죠. 쉼표라는 매크로고요. 기록. 자, 이렇게 블록 잡고 홈에 와서 쉼표 셀. 맞죠? 쉼표. 예.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여기는 답이 없는 거고 여기는 일반이었단 말이에요. 일반. 이렇게 했었는데 평균 쉼표 만들어지네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차트 작업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수강료하고 모집 인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하고 수강료 빨간 거하고 녹색만 집어넣고 모집 인원은 빼래요. 그럼 어떻게 돼? 모집 인원이 안 보이니까 어디 가서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어디 모집 인원이라는 계열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죠. 이 중에
뭐 범위를 따로따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가 다 범위가 잡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집 인원이라고 하는 걸 없애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차트에서 여리명하고 이 애들만 따로 블럭을 잡아도 돼요. 어디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정정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쪽 블럭 잡고 이쪽 블럭 잡으면 이렇게만 들어갑니다만 뭐 그래도 되고요. 여기 있는 재료 모집 인원이라는 계열을 있는데 얘를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니까 제일 편하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차트의 종류를 묶음 세로 막대로 바꾸래요. 묶음 세로 막대로 바꾸래요.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왼쪽과 아래쪽에다가 지금 축 제목이 없어요. 여기 축 아래 제목에다가 요리명 쓰고요.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인가요? 예, 세로 제목에다가 뭐라고? 금액이라고 쓰면 돼요. 그렇게 쓰라는데? 그 다음에 얘 요 최소값을 얼마로 바꾸래요? 만으로 바꾸라 그랬나요? 그 다음에 주 단위를 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차트 영역은 지금 차트 스타일을 둥글게 바꾸고 끝났네. 아주 단순한 문제네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전혀 이상 없이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다른 일부 제가 저장을 해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함수. 이 함수를 우리가 제거하려면 함수가 아니라 지금 암호 걸려 있잖아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이 도구 탭에 가서 1번 옵션에 가면 암호 걸려 있으니까 얘를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암호 없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